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그 FMC 리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5분이고요. 아침에 이제 그 제가 직접 FMC 회의를 본 건 아니지만 이 배경은 아마 이제 옐런이 그 재무장 그 뭐야 그 뭐죠? 그 연준 의장이셨을 때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옐런이 있고 파월도 계시고 윌리엄스 보이네요. 네, 등등. 어, 메스터 총재도 보이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뭐 라이브를 끝나고 또 이제 막걸리를 한잔 해가지고 눈 좀 부었는데 시작할게요. 자, 각설하고. 자, 그 일단은 FMC 내용을 보면은 9월 달은 지난 6월 달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를 먼저 체크를 좀 해보면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2021년 거를 7% 하던 거를 5.9%로 낮춰 잡았고요. 그러나 2022년에 대해서는 좀 높여 잡았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2021년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실업률도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4.5에서 4.8로. 인상적이었던 건 결국 이거죠. PC 인플레이션이고 코어 PC 인플레이션인데 3.4%에서 4.2%로 3.0%에서 3.7%로 이게 높아졌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하이라이트 받아야 될 부분도 역시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이제 그림으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숫자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평균 지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좀 느낌이 오실 텐데, 요게 뭐냐면은 GDP 성장률이고요. 요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이게 똑같이 8이니까 스케일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조금 낮아졌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도 실업률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높게 잡았구나. 그러나 나머지 연도 지금 2022년, 2023년, 2000 중장기적인 전망 이런 부분은 큰 변화가 사실 없었고 여기에 이제 실업률에서 좀 큰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연준에서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뭐냐면 잠깐만요. 자가 돼 있어서 자 지금 지난번에 전망했을 때는 이런 전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낮아졌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망한 사람이 이만큼 근데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전망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라고 이렇게 다 설명해 줍니다. 진짜 친절하지 않나요? 이렇게. 네. 누가 얼마나 설명했는지. 근데 이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 아실 수 있고, 2024년은 이번에 처음 생겼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낮아졌다.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받아야 되는 부분은 역시 인플레이션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자를 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를 대고, 검정색 선을 여기서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게 높아지긴 했네요 확실히 그죠 올해 성장률 그러니까 물가 전망치를 이렇게 높여 잡았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코어 PC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보시면 많이 높여졌네요 많이 높여 잡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체크해보고 느낌적으로도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낮췄고 물가 전망치는 조금 올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가 전망에 대한 기존의 전망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자 기존의 전망과의 차이 이렇게 올라갔다. 물가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올라갔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거는 2022년 전망치는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에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물가 전망치 올해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2022년에 대해서는 글쎄 좀 더 보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점도표죠. 점도표는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연준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신의 경제
지금 이분들이 이제 다 전망치를 뭐 댈러스 연준이면 댈러스 연준 이런 분들이 점을 다 찍어요. 이렇게. 자, 나는 여기, 나는 여기. GDP는 이거, 실업률은 이거. 그다음에 물가는 이거, 물가는 뭐 이렇게 다 점을 찍어요. 네가 점을 찍었어. 그러니 그 전망에 기반했을 때 금리가 2021년 말에 얼마가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이죠. 2022년에는, 2023년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회의에서의 특징은 2024년은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2022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인데, 자,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참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웃긴데, 여기는 3명이고요.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여기는 5명, 2명. 그러니까 2명이 3명이 되고 5명이 6명이 됐구나. 즉,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얘는 0.25%고요. 0.5%, 0.75%니까 0.25% 한 번 인상, 두 번 인상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각각 한 명씩 늘어나면서 총 9명, 그리고 여기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명이었는데 여기 이제 9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9명 대 9명이네요. 그러니까 금리 내년에 못 올릴 것 같아 9명, 올릴 것 같아 9명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뭐 어제도 이제 FMC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많이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 디퓨전 인덱스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야, 근데 너 있잖아. 이거 얼마나 불확실한 것 같아? 불확실한 것 같아. 이게 예전에 비해서 지금 네가 전망하는 게 좀 이 전망치가 좀 잘 맞냐? 안 맞냐? 불확실한 것 과거에 비해서 불확실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불확실한 것 같아. 근데 좀 옛날에는 좀 뭔가 경제 전망하라고 그러면 대충 알 것 같았거든? 근데 요즘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1에 가까워지고, 그런 사람이 없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그런 지표인데, 참고로 보시면 GDP 1입니다. 실업률 1이고요. 그리고 PCE도 1. 코어 PC도, 야, 뭐야, 다 1이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옛날에는, 야, 라떼는 말이지. 난 진짜 쉬웠어. 이 아저씨들이. 이런 거죠. 이 아저씨들이, 야, 뭐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좀 쉽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경제 성장 전망하기도 어렵고, 실업률 전망하기도 어렵고, 물가 전망하기도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그 그림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리스크 웨이트인데, 이 말은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야, 네가 이거 틀릴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틀릴 확률이 높아졌어? 틀렸어? 그러니까 위로 틀릴 것 같아, 아래로 틀릴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야, GDP가 있잖아. 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6% 전망했잖아. 근데 이게 7%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5%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GDP에 대해서는 오히려 낮아질 것 같다라는 사람이 더 늘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뭐 내가 전망한 대로 될 것 같아라는 사람이 많았다면, 근데 실업률도 뭐 높아질 것, 이건 큰 변화는 없어요. 그죠? 큰 변화는 없는데, 이게 보시면 물가인데요. 물가는 거의 75% 확률, 75% 확률로 내가 전망한 것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난번에 이어서 그대로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본인들도 다 아는 거죠. 내 전망이 잘 틀릴 수 있다. 근데 이 질문들은 뭐냐면은 네 전망들이 얼마나 틀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에 이제 하이라이트 됐던 부분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결국은 페이스를, 그러니까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 매일 페이스를 좀 천천히 낮출 거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자산이 늘리는 속도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늘리다가 이렇게 줄어든 거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11월부터는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 속도냐 아니면 이 속도냐, 천천히 줄일 거냐 빨리 줄일 거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페이스죠, 페이스. 네, 페이스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거, 참고로 되게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 유튜브에서 합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자, 페더럴 리저브의 구독자는 7만 7천 명. 아, 이호석 아카데미보다 별로 없네. 7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공개가 되고요. 그 내용들을 이제 인포맥스에서 정리해 놓은 걸 좀 보면은 FOMC 성명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뭐 경제에 대한 전망은 그게 미미해서 큰 변화는 없었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설명드린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바뀌었다. 이거는 업사이드도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파월이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작 이제는 거의 이제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것이 금리 인상 신호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뭐 곧 테이퍼링 시장 가능, 내년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르면이라고 붙인 이유는 전도표를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 임박 시사했고 다 이제 제로 금리 유지했습니다만 테이퍼링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가져온 거는 아까 본 거는 안 나왔네요.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FMC 의 의견 큰 차이 없다. 테이퍼링 내년 중반 정도에 종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1월에 이렇고 그 후임 연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아직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파월의 연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시장 동향을 한번 보시죠. 이분들도 이제 뭐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런 움직임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연휴 전후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이게 참 다행인 게요. 연휴 동안에 우리가 시장이 안 열렸던 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헝다 이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막 노이즈 발생하고 그래서 주가 빠졌을 때 여기다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이제 불확실성이 끝난 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박스권이 맞다면 제일 돈을 잃기 좋은 방법은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막 팔아버리고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버리고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위험하고 돈을 잃기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주가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도 이제 어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문제가 될 정도의 강세다. 환율이 문제가 될 거냐?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유로화인데요. 유로화를 보시면 이전 저점, 이게 8월 달 저점을 지금 깰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비교해 보면 딱 대비가 되죠. 달러는 이전 고점을 뚫을 가능성, 유로화는 이전 저점을 뚫을 가능성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달러가 지금 상황에서 더 강세가 되고 유로화가 더 약세가 되면 이건 또 새로운 국면이라서 뭐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저의 생각은 그냥 이 정도 레벨에서 그냥 받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인데 유가는 어제 좀 반등을 했지만 구리 가격은 여전히 소폭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2, 3일 동안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구리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걸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요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변화 없었고 이 정도 레벨에서 9점 초반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시장 동향은 마무리를 하고 금리 중요하죠.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이게 10년물 금리인데 변화가 없었네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금리는 채권 시장에서는 뭐 FOMC 했어? 그래? 뭐 별거 없잖아.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금리 그래도 야 너무 안 움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고요. 다만 2년물 금리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2년물 금리가 어쨌든 기준금리를 반영하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 정도는 반영을 하면서 0.02%
0%, 0.2%가 아니고요. 0.02%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의 반응 내용을 보면은 다우는 1% 상승했고요. 나스닥 1% 비슷하게 이제 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점은 사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내용이 뭐 다 오른 것 같고 시장 다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 3%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3%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였어요. 예. 페덱스 9%가 하락했습니다. UPS도 3%. 저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제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보잉도 많이 올랐고요. 엑스모빌도 올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부킹닷컴 이런 그 트래블 관련해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페덱스 주가가 어제 이제 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 기사를 이제 자세히 제가 이제 실적을 까보진 않았지만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죠. 이게 뭐 좋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다 좋은데 뭐 너무 자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짜장면 집에서 이제 양파하고 밀가루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전가를 못 시키는 회사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리 오픈 좋고 경기 재개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어,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판단을 할 때, 주식을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하는 회사는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 가져온 건데요. 레이버 코스트와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어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으로 이제 탁형을 초대를 해가지고 연휴 마지막 날에 집으로 초대를 하다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윤수몽님이라는 분입니다. 코러스를 넣어주셨던 분. 어제 라이브는 진짜 좀 의미가 있었던 게 타기 형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무튼 본인도 나도 유튜브를 하겠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탁튜브를 만들었어요. 탁튜브 김탁튜브라고 해가지고 이름 웃기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편안하게 많이 웃기면서 했던 것 같고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쭉 어떤 내용이 커버됐었는지만 이게 지금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필기를 썼던 걸 보여드린 건데요. 우선은 이제 이 그림은 롯데정밀화학인데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어떤 그 비즈니스들이 있는지 ECH, 가성소다, 셀룰로스, 암모니아. 근데 암모니아가 여기 NH3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수소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얘기 하셨고 뭐 그리고요 뭐 좋고 나쁘고는 빼겠습니다. 휴캠스에 대한 언급 간단하게 탄소 배출권 캐파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분기 800억 정도 이익이 나는지 체크해 보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익에 대한 신뢰가 확인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 즉 이제 음식료 회사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단발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세론 뉴스가 많은 것 같다. 제일제당에 대해서도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HMR이 수요가 지속되는지 바이오 회복되는지 봐야 된다. CS 윈드 작년에 주가 많이 올랐고 시총 3조면 상당히 좀 높은 그러니까 시총 레벨 자체는 상당히 높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확인하면서 가면 된다. 라는 얘기 해주셨고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DL, DNC 싸지만 글쎄 뭐 3엔지 암모니아 관련 공법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소로 연결되는지 이런 거 부분들 잘 봐야 된다. 이 현대건설, 현엔지 IPO가 주가에 긍정적인지 모르겠다. 대우건설 잘 모르겠다. GS건설, 이니마, 재건축 수혜 뭐 등등 있어서 건설주 중에서는 이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종목 추천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트 진로가 주가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고민해 주셨고 에코프로 H는 다음에 설명해 주겠다고 얘기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잘 모르겠다. LFP에 대해서는 필요는 하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의 의견이니까요. FNF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주가가 쉬고 있는 구간인데 살 기회를 줄 때는 항상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야, MLB 안 살 것 같다 라는 얘기 나올 때 사면 된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G와 6G에 대해서 얘기할 때 5G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여전히. 근데 이제 전기차와 비교해보면 지속적인 확장인데 5G는 어쨌든 6G로 넘어가니까 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근데 화학주 중에서는 이렇게 좀 좋게 코멘트가 있었고요. 뭐 화장품이 왜 부진한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약진, 그런데 중국 로컬 업체들의 약진은 사실 이제 코스메센트는 긍정적일 수 있다. LG성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콜마비 뭐 얘기했고요.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데 왜 이노텍은 안 될까? 그런 얘기 해주셨고 삼성전기 상황 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어, 주주분들 축하해 주셨고요. 현대미포 얘기하면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쓴소리도 해주셨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뭐라고 얘기했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위가 있다. 라고 해서 중간에 이거 너무 웃겼는데 엉덩이다, 엉덩이. 엉덩이로 돈을 버는 거다. 좀 만약에 이익이 났으면 좀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얘기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얘기해 주셨고 개인적으로는 그 SKC, NC소프트 이거 진짜 이렇게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다 했어요. 2시간 동안. 설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가 주가가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생각. 이거는 코비드 때문에 이게 지금 선수요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거 생산 제대로 되는 거 맞냐? 촬영용 반도체가 제대로 생산되는 거 맞는지에 대한 의문.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강원랜드, 뭐 하나투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투어는 개인적으로는 이 설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플레이어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 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비행기 좌석을 이제 하나투어에서 한꺼번에 사야 되니까 이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간의 협상력이 누가 더 좋으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한항공도 이미 플레이어가 줄어들면서 협상력이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먼 미래니까 사실 하나투어가 언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야, 재밌을 것 같아, 즐거울 것 같아,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동양인 혐오,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야, 미국 가서 혹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패키지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과거에 비해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되게 안전하게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환경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말씀도 되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에 대한 코멘트도 짧게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구체적으로 한 종목에 대해서 막 2, 30분 동안 막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이게 질문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탁튜브 구독자가 세상에 100명이었거든요. 저희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2,000명이 넘었어요. 2,200명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가서 구독하신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타기 형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싶다, 구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나고 이제 탁튜브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FMC 회의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시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무리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어, 저도 뭐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근데 헝다 이슈가 여전히 찝찝하죠. 찝찝한 건 맞습니다만, 일부에서 얘기했던 뭐 리만이랑 연결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리만 사태는 이게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정부가 이렇게 된 거고, 헝다는 중국 정부에서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누가 더 이게 막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거 눌러서 생긴 일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언더 컨트롤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이제 아우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무너졌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제가 어제도 이제 뭐 테더 뭐 이런 거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발점이 돼서 연결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주가가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헝다 관련해서 이거 문제 얼마나 있었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